5.9만 전자까지 간다. 그거는 이제 기간은 이제 뭐 언제 될지 모르지만은 요번에 반도체 사이클이 하락 사이클에 들어갔을 때는 저는 돌파 논다고. 거래량이 약간 없는 종목에서 시총이 좀 작은 종목에서 수급이 들어온다든지 일봉이 이렇게 열려 있을 때만 매수하면은 앞으로 계속 종목들이 순환매로 슈팅이 계속 나오지 않겠나. 요즘에 또 오늘도 보니까 막 반도체 소부장들이 막 날아가더라고요. 네. 반도체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한미 반도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상한가 같습니다. 아, 근데 반도체는 이렇게 기업 계획에 딱 들어가 보면은 오히려 보면 매출이 올해 추정치가 2,300억. 네, 그렇게 뭐 당기 수익이 좀 늘었다 그죠? 네. 그러나 그렇게 보통 우리가 반도체는 보면은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실적이 안 좋잖아요. 반도체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적이 턴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매출가 이렇게 돼 있지만은 현재 앞으로 좋아진다 보고 뭐 이렇게 지금 소부장들 가잖아요. 그러면은 자, 반도체 종목을 내가 매수하고 싶다면은 항상 실적도 봐야 되지만은 이럴 때 수급을 먼저 봐야 됩니다. 네. 소형주 반도체는 좀 시총이 조 단위도 있고 뭐 2,000원, 3,000원 이렇게 막 나눠지는데 그럼 내가 사고 싶다는 종목이 있다면은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 상태에서 약간 실적도 턴되고 이렇게 일봉이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을 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머니 아이피스 이런 경우는 만약에 실적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앞에 매물대가 있잖아요. 이런 종목 안 갑니다. 이런 종목 안 하고 예를 들면 현재 이런 종목 같은 하나 마이크로 같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이럴 때는 매수해도 되지만 현재 이렇게 매물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지켜보고 차라리 약간 22,000원 이때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이렇게 부품주들은 내가 차트를 보고 또 평소 때 거래량이 약간 없는 종목에서 시총이 좀 작은 종목에서 수급이 들어온다든지 또 일봉이 이렇게 열려 있을 때만 매수하면은 앞으로 계속 종목들이 순환매로 슈팅이 계속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주식들은 실적이 아직 막 내세울 만큼 이러지 없어요. 지금 통계가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후공정, 뭐 전공정 좋아진다 생각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적하고 관계없이 그러면 일봉이 이렇게 열리는 게 좋어요. 네. 열리고 한미 반도체가 저렇게 깔끔하게 열리면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종목을 본인 스스로 이렇게 찾아내는 게 맞습니다. 아까 이렇게 이 종목 실적이 예를 들면은 작년에 당기순이 890억, 올해 이제 420억 추정치가. 네. 이제 2분기 때는 120억 이렇게. 그럼 이런 종목은 하지 말라는 거죠.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제 내가 한다면은 심택 같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매출 같은 것도 실적을 한번 보고 사고 싶다면은 이제 수급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수급을 보고 약간 요 위에서 여기 사는 것이 아니고 여기 35,000원 요 근처에서 사면은 사보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매수세가 따라준다면은 단기간에 이렇게 크게 수익 나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여기보다는 여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이제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종목을 찾아서 매수하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안 받쳐주니까 앞에 매물대가 있으면 그렇죠. 이게 내려갈 수 있는 건데. 왜냐하면 매물대가 있다는 것은 이 회사가 아까 원익 IPS 봤잖아요. 실적이 안 좋으면 저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 종목이 만약에 심택이 만약에 실적이 좋아진다면은 신고가 근처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분석하기 힘드니까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만 반도체를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럼 앞에 매물대가 없으니까 없는 쪽으로 올라갈 그리고 수 수급 보고 왜냐면 내가 이 회사가 앞으로 실적이 어찌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기관이나 또 외국인 또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또 회사 전화도 해보기도 하고 방문을 해보고 해서 그 회사를 파악해 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후에 매출을 정확하게 계산하는데 우리 개인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고가 근처, 신고가 임박해서 매매하는 게 좀 유리하죠. 네. 그러면은 대표적인 대장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삼성전자 차트잖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1월 달부터 요까지 막 십몇 조 이렇게 외국인이 사서 주도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지수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현재 거래소의 시총의 비중이 한 2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결국 지수가 위로 아래로 판단해 보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도 여기를 넘어서 이렇게 위로 갈 거라 봅니다. 지수가 2,700을 향해 간다면은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 월봉. 자, 저는 장기적으로 8만 전자, 9만 전자 간다 봅니다. 네. 요번에 삼성전자가
하락 사이클에 딱 들어가면은 사이클 들어가면은 제가 AI 쪽 기존의 반도체 또 자동차 쪽의 반도체 일단 매출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설사 8만 전자 이렇게 9만 전자 물린 분들도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겠나 아니면은 현재 요 위치에서도 다시 좀 무탁해도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주고 하이닉스만 보였습니다. 와, 근데 외국인만 사네요. 그렇죠. 이제 외국인들은 한국은 펀드 자금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몇 년 후에 되면 지금은 펀드에 들어오는 자금이 많습니다. 주고 이제 이렇게 연금 주고도 이렇게 쌓이는 거죠. 앞으로 몇 년 안 남았다 하더라고. 그러면 들어오는 돈은 작고 연금을 많이 줘야 돼요. 그러면 결국 연기금에서 주식을 팔아갖고 그래서 계속 지금 한국 비중을 낮추고 있는 거예요. 계속 비중을 계속 안 낮추면은 계속 우리나라 주식을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쪽에 이렇게 유럽 쪽에 계속 이제 비중을 높이 가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돈은 이제 펀드 자금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관은 이렇게 지금 많이 못 사고 외국인들은 계속 사는 이유는 이 회사를 좀 좋게 보는 거죠. 장기적으로 외국인들은 뭐 10% 이렇게 수익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 30% 자, 이렇게 보고 하기 때문에 저는 요 고점 9만 전자까지 간다. 그거는 이제 기간은 이제 뭐 언제 될지 모르지만은 요번에 반도체 사이클이 하락 사이클에 들어갔을 때는 저는 돌파 논다고 봅니다. 벌써 30%면 9만 전자네요. 예, 여기까지. 예. 네.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봉 이렇게 보면은 월봉 고점이 14만이다. 그죠? 근데 저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제 만약에 딱 사이클이 또 하락으로 접어든다면은 이제 앞에 고점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반도체, 기존의 반도체 또 들어가는 데서 또 자동차 또 다른 뭐 AI 쪽에서 이렇게 네. 저는 뭐 깊은 뭐 이렇게 또 연구를 해보지 않았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하이닉스도 보유자들은 이렇게 가지고 있고 제가 볼 때는 하반기 때 여기를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고 혹시 물린 분들은 혹시 이렇게 좀 더 행보하다가 이 고점에 약간 임박, 예를 들면 이런 자리, 예, 그죠? 이런 자리, 이게 요 고점을 이런 자리, 또 요 정도 더 행보하다가 거래가 싹 죽으면서 약간 뭐 12만 원 근처에 이렇게 있다면은 그 자리에서 좀 이렇게 무타해도 되지 않겠나. 현재 무타는 것도 괜찮고 또 그때 타도 되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대형주니까 네.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뭐 원익 IPS나 심텍보다는 네. 조금 더 지금 시점에서 이게 좀 그런 고점이 아니더라도 네. 사도 상관없다. 예, 저는 이제 괜찮지만은 네. 일반인들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사도 되지만 제가 만약 한다면은 저는 코덱스 레버리지 사겠습니다. 예, 코덱스 레버리지 이제 사는 것이 더 안 좋겠나. 예. 코덱스 레버리지 이제 이 종목인데 이 종목이 만약에 지수가 2,300 간다면은 이제 월봉에서 이렇게 요 부분에 갈 가능성이 많죠. 3,000 간다면은 네. 예, 요 부분에 그러니까 결국 수익률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2배 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왕한다면은 저는 코덱스 레버리지를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는 게 아니고 요걸 사겠다. 그러니까 어차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면 지수가 가는 건데. 이 2배 가는 거죠. 2배 가는 거니까. 이건 2배 가니까 지금 요 근처 뭐 아주 유리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나스닥이 위로 이제 이렇게 또 고점을 향해서 간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는데 내년에 MSCI 지수에 편입이 되지 않겠나. 아니면 후내년이라도 그러면은 학교들마다 이제 추정치가 다르는데 자금이 많이 들어온다면은 종합지수가 4,000에서 5,000포인트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실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도 저는 괜찮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어차피 삼성전자 살 거 2배로. 예, 이 종목은 뭐 그냥 사서 그냥 뭐 2,900 가면 수익 나는 거니까 그냥 뭐 기다리고 또 내리면은 또 더 사고 이렇게 하면은 저도 중간중간에 계속 밀리면 사고 그렇게 되고. 그러면은 그 또 전반기 때 굉장히 뜨거웠던 로봇 한번 볼 수 있을까요? 2차 전지는 실적이 뒷받침 되니까 네.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로봇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재무제표를 보면은 실적이 매출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순이익이 난다든지 단기순이 난다든지 이래 하지 않기 때문에 제자리 다 찾아오는 거죠. 그때 막 올라가실 때 하반기 조심하라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제가 하반기 제일 많이 하락하는 종목이 맞아요. 로봇 쪽 AR 쪽이라고 이야기 듣잖아요. 그게 주가는 딱 주식의 내재 가치에 수렴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싸면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매수도 하고 기관에서 사기도 하고 오르면은 고평가 됐다면 매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적정 주가를 이렇게 찾아가는 건데 이제 아직도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이제 앞으로 우리 경험적으로 이렇게 시세를 분출하고 실적이 안 따라주면은 중간에 이렇게 팔고 노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로봇도 이렇게 현재 이렇게 계속 실적이 안 따라주니까 계속 밀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 로봇은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은 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고 또 항상 또 연초에 되면은 또 다시 이렇게 테마가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좀 실적을 보고 앞으로 이렇게 고점을 찍은 종목은 앞으로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역별되면은 이렇게 이런 자리 손절하고 그리고 로봇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당분간은 시세가 안 나올 가능성이 많다. 특히 지수가 위로 가면은 좀 계속 쉬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굉장히 그 전반기 때 뜨거웠잖아요. 예. 근데 이것도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예. 이런 거는 물타기 해도 돼요? 안 되죠. 이것도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앞으로 전망이 있다 하더라도 실적이 이렇게 올해 이렇게 1분기는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도 현재 시총이 1조 7천억. 그러니까 약간 고평가되어 있다 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성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이런 종목은 이런 자리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와, 100배가 넘네요. 예. 아니 그러면 이제 원래 성장성 있는 종목은 이렇게 또 프리미엄 쳐줄 수 있는데 네. 현재도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보유라면은 여기를 깨고 내려오면은 또 추가 하락기를 봐야 돼요. 아, 그래서 당분간 그래서 항상 이런 종목 여기서 매도 아니면 이런 자리 역배열되면 제가 말했던 언제 차트가 되잖아요. 그럼 매매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네. 매수는 안 하고 이제 내가 이거를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되죠. 적당한 이런 자리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이 실적이 뒷받침 안 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배터리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실은 실적이 턴되는 종목이니까 매수 위로 가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세가 분출되고 실적이 뒷받침 안 된 종목 같은 경우는 뒤에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SPG도 하나 볼 수 있을까요? 자, SPG 같은 경우는 그나마 유일하게 이 종목은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실적이 4천억, 작년에 4,400억, 작년에 190억, 올해 220억. 유일하게 이 회사만큼만 매출이 일어나고 실적이 잡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도 현재 시총이 봅시다. 6천억, 한 6천억. 그러니까 약간의 그래도 뭐 이제 고평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이렇게 자기 또 주가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만약에 내가 보유라면은 이런 자리에서 사실은 역배열, 그죠? 제가 말했던 이 공매도 자리잖아요. 이렇게 매도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그나마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라도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차트상에 보면은 약간 작년보다 실적이 조금 좋기 때문에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실적이 있는 걸로 하는 게 안정적이겠네요. 그래서 개인들은 이제 분선력이 이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바이오라든지 또 의료 쪽에 보면은 적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 점 우리가 분석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돈을 많이 들어간다면 기관이나 이제 또 펀드 또 자문사 이런 데서는 그 회사를 방문해보고 또 사장 면담을 해보고 또 이렇게 해서 판단해서 매수를 하지만 개인들은 드러나는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적자가 계속 연속 나는 것은 좀 이렇게 그 회사가 앞으로 발전성이 있다 하더라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면 아차하는 순간에 실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재무제표를 보고 실적이 턴되는 종목 위주로 하는 게 맞습니다.